자, 이어서 조금 큰 강의실로 옮겨서 우리 MKS 하고 CGS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기호로 써놨을 때는 뭐 어려운 어떤 용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말 줄이듯이 똑같이 그냥 줄여놓은 거예요. 저 MK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터 그리고 킬로그램 세크의 단위를 사용하는 게 바로 저 MKS 단위고요. CGS 단위는 그렇죠. 센티미터, 그램, 세크 단위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가 있는데 어떤 단위가 1 그램 퍼 센치 세크. 근데 이제 우리 이 단위 저번 시간에 본 적 있죠? 이거 뭐였죠? 그쵸. 이거 포아즈라고 이거 배웠었습니다. 어쨌든 포아즈 단위를 이렇게 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포아즈가 CGS 단위일까요? MKS 단위일까요? 그렇죠. 얘는 딱 봐도 CGS 단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얘네 중에 꼭 다 안 들어가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속도의 단위를 썼습니다. 1초에 1cm로 움직인다. 1cm per sec. 요거 MKS일까요? CGS일까요? 요거 CGS 단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될 중력과 속도 9.81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거는 MKS일까요? CGS일까요? 이거는 MKS 단위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고 이제 문제에서 나온다면 가끔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1 포아즈 단위를 MKS 단위로 환산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MKS 단위로 환산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위 환산을 안 배웠기 때문에 환산 과정은 제가 단위 환산 과정을 다 가르쳐 드린 후에 한번 해볼 거고요. 얘는 어쨌든 이 얘기예요. 지금 1 포아즈가 이렇게 된 거를 단위를 갖다가 킬로그램 저 센치를 미터로 이렇게 환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걸로 알아들으실 수 있겠나요? 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MKS와 CGS는 너무나 좀 간단한 단위, 간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 다 되셨죠? 자, 차원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차원 개념을 이해해야지만이 정말 공학에서 뭘 좀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공학에서 이제 다루고 또 문제로 내고 하는 것들이 차원 갖고 노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이제 3차원이죠. 자, 1차원. 1차원이라는 거는 이제 길이의 단위의 세개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이제 L이라고 표현해요. L이 이제 길이 단위거든요. 그냥 한 줄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요런 개념이 바로 1차원 개념. 뭐 수직이라고 하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것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1차원 세개입니다. 그래서 길이 단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위로 가든 뭐 가로로 가든 한 방향으로 한 줄로밖에 못 움직이는 이런 차원이 1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원. 2차원은 길이하고 길이가 만난 거야. 그리고 길이 곱하기 길이입니다. L 곱하기 L. 그래서 L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도 가고. 그럼 이런 세 개들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결국 면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면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계, 컴퓨터로 보는 세계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절 보는 세계도 다 그렇죠. 2차원 세계입니다. 2차원 세계. 면적으로 된 세계. 그래서 요거는 L의 제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제 면적의 단위를 쓸 때 면적의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A라고 표현합니다. A예요. 면적의 기호 A입니다. 그 다음에 3차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모든 물체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3차원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L의 3승이라고 쓰고 자, 가로, 세로, 높이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부피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다른 말로는 최적이라고 하고, 그 부피 최적이라는 거는 이제 볼륨에서 V를 쓰는데, 근데 이 V라는 개념은 이 공학에서요, 벨로시티의 속도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V 볼륨이라는 부피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뭐 문맥에 따라서 알아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부피인데 이 V는 어떤 물체가 채워져 있는 부피다. 그래서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바로 부피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볼륨, 최적을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원을 다 알아봤어요. 간단하죠? 근데 요 단위들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시간 개념을 집어넣으면은 시간 개념을 집어넣으면은 재밌는 단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그 단위가 바로 속도와 유량입니다. 공학에서, 특히나 우리 환경공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가 속도하고 유량이에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속도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가 velocity, V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고, V에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 차원으로 좀 이 표현을 한번 해보면, 길이를요 시간으로 나눈 개념, 이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속도라고 합니다. 자, 한번 단위를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에 L이니까 뭐 미터 단위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T는 시간인데 뭐 세크 단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때요? 미터 퍼 세크, 1초에 몇 미터를 움직이는지. 속도 단위 맞죠? 그쵸? 이게 바로 속도 단위입니다. 얘가 V. 그래서 L 퍼 T 또는 이렇게 써도 되죠. L T의 마이너스 1승 해도 되겠죠. 그쵸? 그래야 또 이제 역수 개념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의 개념인데, 유량은 우리가 Q로 표현해요. Q. 너무나 중요한 기호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Q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Q는 어떤 개념이냐면,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현해보면 L의 3승에 per 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L3 T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자, 그럼 얘도 단위를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요. 미터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개념. 자, 요거를 우리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아니 이 마음으로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무슨 이상한 소리 났어요. 공학이라는 그냥 문제 풀고 계산 문제 풀면 되는 거지. 근데요, 항상 문제 풀 때 그 개념이 그려지질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나중에 문제 저랑 같이 풀 때 한번 보세요. 그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 상황이. 폐수가 저기서 흘러오고 있는데 A라는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와서 섞인다. 이랬을 때 혼합된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이에요. 네. 사이클론의 유속을 구하는데 저쪽 사이클론의 입구는 장방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유량이 얼마고 단면적이 얼마인데 유속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세제곱미터 퍼 세크라는 개념을 한번 느껴보는데, 1세제곱미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어떤 개념이라고요? 1m 박스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걔가 유량이라는 개념은 1초에 하나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담겨 있는 게 뭐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유량이라는 개념은 그 어떤 부피가 일정 시간 동안에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개념이에요. 그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유량.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가지고 조합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서 유량이라는 개념을요 어떻게도 만들 수 있냐면, 지금 L3 per T입니다. L의 3승 per T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같이 곱하면은 쟤 만들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네. 그래서 자, 여기 A 곱하기 V를 했더니, 자, 기호로 표현해보면 L의 제곱 곱하기 L per T입니다. 그러면 결국 L3 per 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량 개념이라는 거는 면적 곱하기 유속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선생님 저 이미 아는데. 좋습니다. 그래도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비전공자라고 하시면은 처음 보실 수도 있죠. 그쵸?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할 거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한, 사실 오늘 하는 거 다 중요한데 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거 다 공부 안 하실까 봐. 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꼭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문제를 접근할 때마다 어떠한 면적을 구한다, 유속을 구해야 된다, 유량을 구해야 된다, 길이를 구해야 된다, 이런 차원과 관련된 개념을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는 이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관계를 뒤집어 놓으면서 꼬아 놓으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한번 그럼 조합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거를 그럼 한번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죠. V는 유량 나누기 단면적이다. 성립이 되겠죠. 단면적은요? 유량 나누기 유속이다. 이렇게 쓰면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 뭐 간단한 문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이 있는데 관에 이제 공기가 흘러가고 있어. 공기가 흘러가고 있고 이 관의 이제 직경이 얼마냐면은 이제 1m입니다. 1m고 이 흘러가는 이제 유속은 2m/s래요. 그랬을 때 이 관내를 흐르는 공기의 유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예요. 그리고 뭐 어떤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랬다고 했을 때 Q라는 거 딱 떠올리자마자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요 관계.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구해지는구나. 근데 여기 지금 유속이라는 개념은 나와 있고요. 없는 게 단면적이 없어요. 물론 단면적을 그냥 주는 그런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지금 원형관이라고 했을 때 원형관의 직경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직경 갖고 단면적 구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요 개념 모르셨던 분들은 자, 지금 아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단면적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죠? 파이 r 제곱으로 우리가 했어요. 파이 r 제곱. 근데 공학에서는 r이라는 개념을 거의 안 씁니다. 어떤 수치를 설계하고 그럴 때는 이 r은 반지름인데요. 반경. 반지름을 안 쓰고 거의 직경을 사용을 해요. d를 씁니다. d를. 그렇기 때문에 d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어요. 요식 만약에 또 까먹으셨다면, 가물가물하셨었다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시험 못 봅니다, 진짜. 자, 4분의 파이 d의 제곱.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단면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한 김에 하나 더 해볼까요? 직경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게 얘는 지금 원의 단면적이고 제가 그림 그리긴 좀 뭐하지만 9의 단면적도 구할 수 있을까요? 9의 단면적 죄송합니다. 9의 단면적도 할 줄 알아야지. 9의 표면적이라고 해야죠. 9의 표면적하고 9의 최적, 얘도 직경 갖고 구할 수가 있죠. 직경 갖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 그러면 9의 최적, 9의 최적은요, 얘는 6분의 파이 d의 3승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d만 있으면 구할 수가 있죠. 파이는 뭐 3.14 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거고 숫자를. d만 있으면 9의 안에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의 표면적. 9의 표면적은 자, 간단합니다. 요게 지금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4만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의 단면적의 4배만큼이 갖고 있는 게 바로 9의 표면적입니다. 요 세 가지 개념은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기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적어 놓으셨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좋고 더. 자, 적어 놓으셨죠? 그럼 이 문제 좀 마저 좀 해결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적을 구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 유량이라는 거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고요. 여기서 단면적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직격이 지금 d가 1이에요.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속이 2m/s. 여기만 단위 막 쓰면 또 이상하니까 안 쓰겠습니다. 해서 결론이 이제 뭐 Q는 뭐에 뭐 세제곱미터/s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유량 또 뭐 유속, 면적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조합 Q는 AV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비중과 농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 비중과 농도. 뭐 하나 안 중요한 개념이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중이라는 개념, 비중은 자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상 물질의 밀도를 표준 물질의 밀도로 나눈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느껴보면 이런 겁니다. 기름, 뭐 식용유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용유의 비중을 봤더니 식용유의 비중이 얘가 0.9래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메탄이라는 여러분 기체 많이 들어보셨죠? 천연가스의 재료가 되는 메탄은 비중이 얼마 될까지 그냥 머릿속으로 제가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대충 해보는 거예요. 제가 뭐 0.6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비중이라는 거는 표준 물질의 밀도분의 대상 물질의 밀도예요. 그러니까 식용유는 지금 성상이 액체인가요, 고체인가요, 기체인가요? 식용유 액체죠, 액체. 액체였을 때 그리고 고체였을 때는 표준이 되는 애가 물이 됩니다. 물이 돼요. 액체이고 액체이기 때문에 기준되는 애가 물입니다. 물.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표준 물질의 밀도가 1인데 만약에 대상 물질도 물이라고 하면은 1이니까 비중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준은 물이고 물은 비중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0.9라는 거는 물보다 밀도가 어떻다는 거야?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보다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용유는 물 위에 뜨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비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메탄이라는 개념. 메탄은 지금 얘가 성상이 뭐죠? 천연가스. 기체입니다. 기체. 얘는 지금 기체예요. 그러면 기체는 당연히 물보다 몇십 배 무거워요. 가벼워요. 큰일 날 뻔했네. 가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제 얘를 물하고 비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물보다 그냥 딱 0.6만큼 그렇게 가벼울 수는 없잖아요. 훨씬 더 가벼우니까. 이 기체에서는 기준되는 애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기체에서는 기준되는 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힌트가 그 밑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죠. 공기입니다. 공기. 이 개념. 너무 다른 개념. 사실 여러분들이 환경공학이 아니라 수질 환경을 배운다면 저는 이것만 가르쳐드려요. 대기 환경 배운다면 이것만 가르쳐드려요. 그런데 대기하면 이거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환경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울 게 아닌데 고체 성상을 다루다가 액체를 다루다가 기체를 다루다가 기체를 고체로 바꿨다가 고체를 액체로 녹였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